지난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목적지는 딱 하나, 바로 삼성전자 본사였죠. 두 사람이 꽉 붙잡고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 사진이 대체 무슨 의미였길래 그럴까요?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AI 칩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HBM4를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이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투자 계좌, 그리고 우리 경제의 흐름과 아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거대한 연금김과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와 TSMC 중 어디에 내 돈을 넣을지 치열하게 결정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선택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두 회사 사이에 벌어진 무려 2조 달러짜리 격차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부터 아셔야 해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그 격차가 지금 어떻게 좁혀지려 하는지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 반도체 역사에 아주 엄청난 두 개의 기록이 같은 주에 세워졌습니다. 먼저 2월 24일,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860조 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음으로 6번째이고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죠.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2월 26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이자 사상 최초, 세계 12위의 기록이에요. 물론 정말 엄청난 경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같은 주에 이 두 기록이 나란히 터진 게 오히려 두 회사의 격차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꼴이 되었어요. 삼성이 만세 부르며 1조를 달성한 그 순간 TSMC는 이미 그 두 배인 2조 저만치 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몸집을 다 더해도 TSMC 혼자보다 작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회사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TSMC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문 생산 전용 공장입니다. 자기 이름표를 달고 파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엔비디아가 우리 칩 좀 만들어줘, 애플이 이런 칩 만들어줘 하고 도면을 주면 세상에서 제일 찰떡같이 잘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완전히 달라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메모리 칩도 직접 만들고요.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직접 합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삼성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만사 뭐든 다 잘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정작 한 가지에 날카롭게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삼성에게 그 점이 뼈아픈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AI 시대가 폭발하면서 이 낡은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뇌 역할을 하는 칩, TSMC가 만들었습니다. 요즘 난리난 엔비디아 AI 가속기, 역시 TSMC죠. 구글의 TPU, 아마존의 AI 칩, AMD, 전부 다 TSMC가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나라 한 곳에서 나오는데, 그 공장 대부분이 TSMC 소유예요. 그러니 TSMC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70%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전혀 놀랍지 않죠. 반면 삼성의 점유율은 6.8%입니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삼성도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주문받아 만드는 파운드리에서만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퀄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1급 비밀 설계도를 공장에 맡겨야 하는데, 하필 그 공장 주인이 나랑 스마트폰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삼성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선뜻 내 핵심 비밀을 넘기기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반면 TSMC는 자기 제품이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남의 것만 만들어주죠. 설계도를 줘도 내 걸 베낄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TSMC를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이라는 건 빵을 100개 구웠을 때 타지 않고 먹음직하게 잘 나온 정상품 빵이 몇 개냐는 뜻이에요. 이 수율이 낮으면 버리는 불량품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원가가 팍팍 올라가겠죠.
안타깝게도 삼성이 3나노, 4나노라는 아주 미세하고 어려운 공정을 도입할 때 이 수율이 낮아서 고객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두 가지 뼈아픈 문제가 맞물리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부서는 무려 3년 내내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50%, 반토막까지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아주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놀랍게도 판을 바꾼 건 삼성이 아니에요. 바로 TSMC 본인, 정확히 말하면 TSMC의 한계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AI 혁명이 빵 터지면서 전 세계 콧대 없는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TSMC의 칩을 만들어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TSMC의 가장 좋은 최첨단 공장 자리가 꽉 차버린 겁니다. 심지어 2027년 중반까지는 아예 주문받을 자리가 없다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여러분, 줄 서서 먹는 인기 맛집 예약해 보신 적 있죠? 아무리 맛있어도 1년 반 뒤에나 자리가 난다고 하면 아유, 배고파서 안 되겠다, 다른 맛집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TSMC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니까 마음 급한 일부 대형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주문을 돌리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틈새에서 가장 먼저 번쩍 손을 든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였어요. 2025년 7월 테슬라가 차세대 AI 자율주행 칩인 AI6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약 16억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3조 원이에요.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단일 고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박 계약이었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슬라 AI5 추가 수주까지 줄줄이 이어졌고요. 가장 큰 골치였던 수율도 마법처럼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2나노 공정 수율이 드디어 60%대까지 쑥 올라왔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퀄컴, AMD, 구글 같은 대기업들과의 수주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결과는 곧바로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2025년에 50%까지 추락해서 절반이 놀고 있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2026년 1분기에는 무려 80%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일부 인기 있는 공정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공장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TSMC 자리가 꽉 찼다고 쳐요. 그런데 왜 하필 삼성이어야 할까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HBM4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HBM은 한마디로 AI를 위한 초고속 메모리예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화려한 콘서트 무대라면 HBM은 관객들을 그 무대 안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입장시켜주는 초고속 개찰구입니다. 아무리 무대가 크고 스피커가 빵빵해도 개찰구가 달랑 한 개라서 관객이 한 명씩 느릿느릿 들어오면 공연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겠죠. AI도 똑같아요. 뇌 역할을 하는 GPU 칩이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가 느리게 들어오면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을 와르르 입장시킬 수 있는 HBM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최신 버전인 이 HBM4를 만들려면 아주 까다로운 세 가지 기술이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정보를 저장하는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려야 하고요. 둘째, 그 아파트 맨 밑바닥에 전력과 데이터를 똑똑하게 관리해줄 경비실 같은 로직 칩인 베이스 타일을 깔아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걸 흔들리지 않게 하나로 튼튼하게 합치는 패키징 기술이 필요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 하는 회사 삼성만의 무서운 능력이 폭발합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D램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만 밑바닥에 까는 로직 칩은 자기가 못 만드니까 TSMC한테 외주를 줘야 해요. TSMC의 12나노 공정을 돈 주고 빌려서 만들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다르죠. 메모리도 내 거, 로직칩 만드는 파운드리도 내 거, 합치는 패키징도 내 거. 전부 자기 집 안에서 뚝딱뚝딱 해결해버립니다. 게다가 남의 12나노 공정을 빌려 쓰는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자기 파운드리의 최신 4나노 공정을 바로 가져다 써요. 기술 세대로 따지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스펙입니다. 이게 제품의 원가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삼성은 HBM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네 파운드리 가동률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이익이 내 주머니 안에서 쑥쑥 돌아요. 반면 경쟁사들은 HBM을 많이 팔수록 TSMC에 줘야 하는 외주 수수료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이 10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 회장이 자기 자서전에서 나는 삼성이 두렵다고 콕 집어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자루의 칼을 동시에 쥐고 있는 건 전 세계의 삼성뿐이거든요.
여기에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AI 칩, 구글의 TPU, 아마존의 AI 칩처럼 엔비디아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자기들만의 칩을 만들려고 혈안이잖아요. 삼성은 이런 회사들에게 도면만 받으면 D램 얹고 로직 칩 깔고 HBM 쌓고 패키징으로 포장하는 것까지 전부 한 번에 일괄로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우리 집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이걸 턴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TSMC를 거치지 싫거나 귀찮은 고객들에겐 삼성이 그야말로 군침 도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참 꿈결같이 좋은 소리죠. 그럼 이게 상상인지 진짜인지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 꽉 깨물고 만든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떡하니 탑재가 됩니다. 다가오는 3월 GTC 2026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죠.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 리스트도 완전히 물갈리됐습니다.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MD, IBM, 퀄컴, 테슬라, 중국의 바이두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HBM4 고객으로 줄을 서고 있어요. 증권가의 시선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려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 파운드리가 드디어 2026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초 2027년이나 되어야 흑자가 날 거라고 봤는데 그 목표를 최대 1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이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아시죠? 이 블랙록이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5%나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는 SK하이닉스 지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왜 한국으로 올까요?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한국 반도체가 가진 아주 특별한 매력, 지정학적 안정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꽃길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삼성 내부의 리스크 3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이 HBM4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져왔지만 현재 HBM 시장의 압도적 1위는 여전히 SK하이닉스입니다.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언제쯤 확실하게 되찾아올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둘째, 파운드리 공장이 80%씩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정말 삼성이 실력을 인정받은 지속 가능한 반등인지 아니면 그저 TSMC 자리가 없어서 넘쳐 흐른 콩고물을 주워 먹은 일시적 회복인지 시장의 깐깐한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TSMC가 작정하고 공장을 더 지어서 생산 능력을 쫙 늘려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셋째, 바로 원가와 직결되는 수율입니다. 2나노 수율이 6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 TSMC가 찍어내는 압도적인 불량률 제로 수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TSMC의 리스크, 이건 여러분이 투자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오직 타이완에서 나옵니다. TSMC 공장 대부분이 다 그 작은 섬나라에 모여 있어요. 물론 중국이 실제로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확률이 낮다는 게 제로라는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2020년에 전염병으로 세상이 멈출 줄 누가 알았으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거라고 다들 설마 했죠. 투자 시장에서는 아무리 일어날 확률이 낮아도 한 번 터지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막심한 피해의 리스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글로벌 자금들이 지정학적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에 슬금슬금 눈길을 주는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진짜 핵심 공장들은 한국과 미국 텍사스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돼 있거든요. TSMC처럼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둔 아찔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도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에서 100%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대 맞으면 쓰러지는 TSMC와는 그 리스크의 크기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삼성과 TSMC의 2조 달러 격차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시대가 AI로 바뀌면서 그 구조는 이제 노골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TSMC는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강해요.
무려 54%에 달하는 미친 영업이익률, 70%라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점유율, 이 단단한 성체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TSMC가 대만이라는 한 곳에 모든 것을 아슬아슬하게 몰아두고 예약 손님을 돌려보내는 동안 삼성은 조용히 칼을 갈며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왔습니다. HBM4 세계 최초 양산, 바닥을 치고 올라온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그리고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 확보까지. 지금 반도체 시장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기회의 창이 드디어 소리를 내며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반도체의 미래, 이 거대한 체스판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